자갈치 시장에 새로 횟집을 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정체는 30년 경력의 해군특수전전단 UDT실 출신, 시장을 장악한 해룡파, 조직폭력배들이 이 할아버지를 건드렸다가 벌어진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63이 된 강대철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복무하다 얼마 전 예편했죠. UDT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모토로 유명한 부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험 대신 다른 도전을 찾아 나섰습니다. 젊은 시절 떠나온 부산, 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는 5년 전 병으로 사별했고 아이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한켠에 작은 횟집을 열었죠. 강대철 횟집이라는 수수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부대에서 요리를 종종 했었는데 특히 회 뜨는 솜씨가 좋다고 칭찬받곤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횟집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새벽 경매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죠. 강 사장님, 여기 도미 보세요. 오늘 들어온 거 중에 최상품입니다. 시장 아저씨들의 외침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낍니다. 전투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총 대신 회칼을 드는 생활이 낯설지만 행복했죠.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회가 두껍고 신선하다는 평이 돌았어요. 군 생활에서 배운 원칙대로 최상의 재료, 정직한 양, 깔끔한 서비스를 고집했죠. 그런데 어느 날 문어를 파는 옆가게 이순자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 사장,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 조심해야 해. 알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자 이순자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여기는 해룡파라는 조직이 있어. 다들 관리비라는 걸 내지. 곧 찾아올 거야. 처음엔 그런 게 아직도 있나 싶었습니다. 21세기의 조폭이라니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은 거짓말 같지 않았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장사만 할 겁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선택한 제2의 인생의 터전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횟집은 더 바빠졌어요. 회 한 접시를 주문하면 군침이 돌 정도로 두툼하게 내어드렸거든요. 손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두껍게 주시면 어떡해요? 다른 곳은 반도 안 줘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시면 그게 제 보람입니다. 바다 깊은 곳을 누비던 특수부대원이 이제는 자갈치 시장에서 회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하지만 곧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개업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창 점심 손님들로 붐비던 오후,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 넷이 들어왔죠. 손님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분이 강 사장님이십니까? 앞치마를 두른 채 나서며 대답했어요. 제가 강대철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였죠. 40 초반쯤 될까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관리하는 해룡파에서 왔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단번에 알아차렸죠. 이 사람이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던 그들이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다들 인사차 들르세요. 매달 관리비가 있습니다. 시장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저는 회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어요. 군생활 30년 동안 다양한 위협을 봐왔습니다. 이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관리비요? 세금은 정부에 내고 있고 상인회비도 냅니다. 더 이상의 비용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박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변 부하들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자세를 바꿨어요. 강 사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관례예요. 모든 가게가 다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관례라면 따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 한 접시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 말에 박민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왔으니까요. 그들이 나간 후 손님들은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사장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저녁이 되자 이순자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강 사장, 해룡파가 왔다며? 어떻게 했어? 거절했습니다. 불법적인 돈은 낼 수 없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딸이 그 해룡파 두목 최상철과 연애했었어.
버림받고 상처만 잔뜩 안고 돌아왔지. 그놈들은 잔인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았어요. 그제서야 이게 단순한 갈취가 아니라 오랜 상처와 아픔이 있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군인 출신인 거 아시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전쟁터가 아니야. 여기선 총 대신 돈과 협박이 무기라고. 그날 밤 가게를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노인들을 괴롭혀온 세력이라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횟집 앞에 항상 누군가 서 있었어요. 멀찌감치 서서 손님들을 주시하는 모습이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처럼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가 지난 어느 날 새벽 경매장에서 만난 옆파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선어 가게를 운영하는 정우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부산 분이세요? 억양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원래는 부산 사람입니다. 군 생활 30년 하다 돌아왔죠. 정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복무하셨어요? 해군 특수전전단에서요. UDTC이라고 하죠. 그 말에 정우석은 갑자기 자세를 바로 했어요. 혹시 66기 아니세요? 저는 놀라서 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죠. 맞습니다만. 혹시 강 교관님, 제가 72기 정우석입니다. 교관님 훈련 받았었어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자세히 보니 정우석이 맞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훈련시켰던 젊은 대원이었어요. 이제는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죠. 호석이,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세상 참 좁네. 우리는 시장 구석진 찻집에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석도 저처럼 20년 복무하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교관님, 해룡화 때문에 곤란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우석은 자갈치 시장의 실상을 들려주었습니다. 해룡파가 10년 넘게 이 시장을 장악해왔다고 해요. 특히 노인 상인들에게 갑질하고 괴롭히는 행태가 심각했죠. 지난달에는 7순 넘은 김 할아버지가 관리비를 못 낸다고 했더니 물건을 다 엎어버리고 늙은이가 장사는 무슨 장사라고 했대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건 제가 가장 참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들 왜 신고를 안 하나요? 해룡파 두목 최상철이 이 지역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도 쉽게 손을 못 대죠. 게다가 증거도 없고. 그날 저녁 가게 앞에서 기다리던 해룡파 조직원들이 손님인 척 들어왔습니다. 강 사장님, 생각 좀 해보셨어요? 관리비 말입니다. 저는 회칼로 우럭을 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그들은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요즘 가게에 화재가 많던데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정우석이 찾아왔어요. 교관님, 혼자 버티기 힘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석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석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UDT에서 배운 게 뭐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핵심은 팀워크예요. 혼자서는 절대 임무를 완수할 수 없죠. 좋아. 호석아.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룡파의 횡포에 맞설지, 어떻게 시장 상인들을 보호할지 말이죠. 군 시절의 전략회의를 연상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어요. 특수부대원은 혼자가 아닐 때 가장 강합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해룡파는 이제 제 가게뿐만 아니라 정우석의 선어 가게도 노골적으로 압박했어요.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저기 회 먹으면 배탈 난다는 소문을 퍼뜨렸죠.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선한 회를 더 정성껏 준비했죠. 단골들은 그런 소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주셨습니다. 강 사장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기 회가 최고라는 거 알아요. 힘내세요. 그런 말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룡파의 방해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밤, 가게를 막 닫으려는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석이었어요. 교관님, 큰일 났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가게에 놈들이 들이닥쳤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이순자 할머니의 문어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수족관이 깨져 있고 문어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는 넘어져 허리를 다친 채 신음하고 계셨죠. 할머니, 누가 이런 짓을...
해룡파 놈들이야. 내가 강 사장이랑 정 사장 편을 든다고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동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약자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맺힌 눈물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강 사장, 정 사장,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저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나설 때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정우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도 우리의 결심은 같았어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저희는 시장 상인회 긴급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어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었죠. 여러분, 더 이상 해룡파의 횡포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당한 일을 보셨지요? 다음은 누구 차례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온 공포는 쉽게 떨쳐낼 수 없는 것이었죠. 강 사장, 말은 쉽지만 우린 가족이 있어요. 가게가 망하면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해룡파는 이 지역에서 너무 강해요. 경찰도 어쩌지 못하는데 낙심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두려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정 사장은 군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 상인들이 조심스레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들도 변화를 원했지만 아직은 공개적으로 나서기 두려웠던 거죠. 강 사장님, 우리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조용히요. 작은 불씨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정우석과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해룡파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기고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 특히 노인들을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호석아, 이건 전쟁이야. 하지만 총 없는 전쟁이지. 우리가 UDT에서 배운 전략과 인내로 이길 수 있어. 정우석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반격이 시작되었어요. 저희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선 해룡파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곳곳에 눈들 심었어요. 상인들 중 저희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등을 세세히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해룡파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몰래 녹음기와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특수부대 시절 배운 감시 기술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지만 지금은 필요했습니다. 호석아, 오늘은 시장 동쪽 입구를 맡아. 최상철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이 거기 있어. 정우석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젊은 상인들을 설득해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정보를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의외의 방문객이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해룡파 행동대장 박민호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였죠. 들어와요. 손님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협박하러 오셨나요? 박민호는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고민이 엿보였죠. 강 사장님, 혹시 부파 공작 청룡작전에 참여하셨나요? 그 말에 저는 경계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건 30년 전 극비 작전이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당신은 어떻게 그 작전을 알고 있죠? 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박상태 하사라고. 순간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박상태, 그 이름은 잊을 수 없었어요. 작전 중 부상을 입었을 때 저를 업고 6시간을 걸어 귀환한 전우였습니다. 박상태, 맞아요. 그분은 영웅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강대철 상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목숨의 은인이라고. 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방황하다 해룡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존경하던 분을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해룡파 내부 정보를 제공할게요. 예상치 못한 전환이었습니다. 적의 핵심 인물이 우리 편이 된 거죠. 이건 특수작전에서도 값진 기회였어요. 위험할 텐데요. 확실해요? 네, 이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요.
그날부터 박민호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해룡파의 자금 흐름, 주요 인물들의 동선, 불법 활동 내역까지 그의 정보 덕분에 저희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정호석은 처음에 박민호를 의심했습니다. 교관님, 함정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직감이 그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겐 그의 아버지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한편 이순자 할머니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할머니께 용기를 드렸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이 상황이 바뀔 겁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약한 미소를 보이셨죠. 고마워, 강 사장. 내가 죽기 전에 해룡파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을까? 네, 할머니,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고 시장 상인들의 지지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증거 수집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민호가 급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상철이 직접 우리를 처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밤 9시 최상철이 직접 가게를 습격할 겁니다. 20명 정도의 조직원을 데리고 올 거예요. 전 정호석에게 연락했습니다. 호석아, 내일이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연락해. 우리는 밤새 계획을 다듬었어요. 특수부대 작전 계획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했죠. 박민호는 내부에서 최상철의 동향을 계속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에 특수부대 시절 전우들이 손님으로 위장에 앉아 있었어요. 정호석이 연락한 분들이었죠. 모두 60이 넘은 나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철아, 오랜만이다. 술 한잔하러 왔네. 이렇게 인사하는 분은 김영수 전우였어요. 저와 함께 특수작전을 수없이 수행했던 동료죠. 영수 형,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올 거예요.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 모두 긴장했지만 표정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원의 기본 소양이니까요. 저녁 8시 30분, 이순자 할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작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놈들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직접 맞서 싸울 거야. 정확히 9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앞에 선 남자가 바로 최상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의 일반 손님들은 재빨리 계산하고 나갔어요. 최상철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강대철이 자네가?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 한 접시 드시겠어요? 최상철은 비웃었습니다. 장난하나? 내가 왜 왔는지 모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르신들을 괴롭히러 오셨죠? 그 말에 최상철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외부인이 이 동네 질서를 흔들면 안 되지. 오늘로 가게 문 닫고 떠나라. 아니면. 바로 그때 이순자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최상철, 이제 그만해. 우리 노인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 거야? 최상철은 이순자 할머니를 보고 냉소했습니다. 아이고, 문어 할매, 아직도 살아있었네. 딸내미는 잘 있어? 내가 버린 후에?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 최상철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최상철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없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 최상철의 손을 제쳤어요. 그의 손목에 정확히 압력을 가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무술 기술이었습니다. 어르신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최상철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이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가게 안에 있던 저희 전우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그들의 체격과 자세는 여전히 군인 그대로였어요. 최상철은 상황을 파악하고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노인네들이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실 출신입니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민호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최상철, 당신을 갈취,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박민호를 노려봤어요. 너, 이 배신자. 박민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신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명이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살려고요. 경찰은 최상철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이 경찰에 전달되었고 이제 해룡파의 불법 행위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최상철이 경찰에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자갈치 시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강 사장.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희는 작은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죠. 하지만 특수부대원으로서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작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였습니다. 최상철의 체포 소식은 자갈치 시장 전체에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10년 넘게 시장을 장악했던 해룡파의 두목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본 상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해방감이 시장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관리비 안 내도 된다니 믿어져요? 드디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됐네. 상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특히 노인 상인들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는 건 정말 큰 보람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해룡파의 불법 행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갈취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유흥업소 관리, 심지어 마약 거래까지 연루되어 있었어요. 박민호가 제공한 내부 정보와 저희가 수집한 증거는 검찰이 강력한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자갈치 시장에서는 상인의 긴급 총회가 열렸어요. 모든 상인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시장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요. 저희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상인회 회장으로 추천받았어요. 40년 장사 경력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용기가 인정받은 거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사양하셨지만 모든 상인들이 할머니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수락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책임을 맡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우리 자갈치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박민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횟집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곧 그도 동의했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사장님께 그런 짓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야. 자네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실 거야. 박민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회 뜨는 기술도 빠르게 배웠고 손님들에게도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의 변화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룡파의 다른 간부들도 차례로 체포되었어요.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했고 자갈치 시장은 점점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방문객이 가게를 찾았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딸 미경 씨였습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그녀는 최상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했죠. 어머니가 저한테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강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는 최상철에게 버림받은 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경 씨, 용기를 내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자갈치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해룡파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상인들은 더 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왔어요. 특히 제 가게 강대철 횟집은 이제 자갈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강 사장님, 싱싱한 회 좀 주세요. 서울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들은 맛있는 회뿐만 아니라 해룡파를 물리친 특수부대 출신 사장님이라는 이야기에 끌려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약간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책임감을 느꼈어요. 정호석과 저는 매주 한 번씩 만나 자갈치 시장의 안정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교관님, 우리가 이렇게 민간인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UDT에서 배운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어.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것, 그건 어디서든 필요한 거지. 자갈치 시장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용기가 있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노인 존중 상생 시장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상인회 회장으로서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할머니의 첫 번째 제안은 노인 존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연로한 상인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 젊은 상인들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우리 노인들은 경험이 풍부해. 그걸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야. 이순자 할머니의 딸 미경 씨도 어머니와 함께 문어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현대적인 마케팅 감각과 어머니의 오랜 경험이 만나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정우석은 자갈치 안전지킴이라는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었어요. 대부분 군 출신 상인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시장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더 이상 해룡파 같은 세력이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요. 우리가 지켜온 것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우리 시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박민호는 저희 횟집에서 일하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특히 시장의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이야기하며 젊은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했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강 사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행운을 얻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부산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노인 친화 모범 시장으로 선정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은 거니까요. 시상식 날 이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갈치 시장은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서로 돕고 존중하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강대철 사장님과 정우석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분들이 용기 있게 앞장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시상식 후 열린 자갈치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즐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노인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졌죠. 저녁이 되자 정우석과 함께 횟집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바다를 바라보며 맥주를 한 캔씩 마셨어요. 교관님, 우리가 UDT에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팀워크, 존중, 그리고 정의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할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지는 거야. 정우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자갈치 시장이 바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오랜 전우들이 우리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임무였을까, 호서가? 정우석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교관님. 이건 시작이에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특수부대원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총과 작전 대신 회칼과 상인회로 말이죠. 자갈치 시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존중받고 젊은이들은 배우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시작한 제2의 인생.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회나 팔며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특수부대원으로서 국가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사의 길이 아닐까 싶었어요. 태양이 부산항에 잠기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평화였다고 말이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